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오늘은 열국지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환공이 제후가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환공이 어떤 일을 해나갈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양공이 죽고 공자 규와 소백이 서로 제후가 되기 위한 다툼을 했습니다. 규의 책사였던 관중은 활로 소백을 쏴서 암살하려고 했지만 화살이 허리띠 고리를 맞추면서 소백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소백이 제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규와 관중은 노나라로 도망가는데 제환공 소백이 노나라를 협박합니다. 그리하여 노나라는 규를 죽이고 관중은 수레에 태워 제나라로 호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관중은 제나라에 도착합니다. 그의 절친한 벗 포수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포수가는 수레를 부수고 관중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관중은 이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죠.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는 소울과 함께 규 공자를 섬겼지만 그분을 보위에 받들어 모시지도 못했고 환란 중에 죽지도 못했네. 그런데 또 얼굴을 돌리고 원수를 섬기란 말인가? 소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하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네.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치욕에 개의치 않는 법이고 큰 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신의에 구애되지 않는 법이네. 자네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네. 우리 주상께서는 뜻도 크고 식견도 높아서 만약 자네의 보좌를 받아 제나라를 경영한다면 폐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적은 천하를 덮을 것이며 그 명성은 제후 사이에서 혁혁하게 빛날 것이네. 이런 큰일과 필부의 하찮은 절개를 지키며 아무 쓸모없이 죽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포수가는 이렇게 관중을 설득합니다. 한편 포수가는 제환공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관중은 제환공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관중을 등용하고 싶지 않다는 제환공에게 포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된 자는 각기 그 주인을 위하는 법입니다. 관중이 혁대 고리를 쐈을 때는 규공자만 알았지 주상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상께서 그를 등용한다면 주상을 위해 천하를 겨냥할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혁대 고리를 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그의 말뜻은 관중을 등용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환공도 포수가의 설득에 넘어가 관중을 등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환공은 제후가 되고 나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포수가에게는 상경의 벼슬을 주어 국정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죠. 포수가는 이것을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재상의 자리에 관중을 청구합니다. 그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인재라 하면서 말이죠. 제환공은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환공은 관중을 직접 데려오게 됩니다. 제환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관중은 자기 생각을 술술 말합니다. 뜻이 잘 맞았던 것인지 두 사람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론합니다. 마침내 제환공은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합니다. 관중이 천거한 5 인물도 각각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장공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지난날 노나라가 관중을 살려서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노장공은 규와 소백이 싸울 때 규를 도왔는데 자신들이 소백의 제나라에게 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제나라 정벌을 결심합니다. 제나라는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고 노나라는 그 기세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번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